시어머니가 내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서 말입니다. 손에는 내가 결혼 전부터 아껴 입던 원피스가 들려 있었고 시어머니의 얼굴엔 이상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이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라는 걸. 사실 시작은 석 달 전이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결혼 3년 차, 도리가 지난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 2회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봐주셨고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매번 정성껏 반찬을 챙겨드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미리 알아둬서 냉장고를 가득 채워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정리해둔 아이 옷장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냉장고 안식 재료 배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 산 주방용품들이 제자리가 아닌 다른 서랍에 들어가 있었고 내가 즐겨 쓰던 세제가 다른 브랜드로 바뀌어 있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여쭤보면 아이 옷 찾다가 그랬다며 냉장고는 더 효율적으로 정리해뒀다고 하셨습니다. 주방용품은 원래 자리가 불편해 보여서 옮겨뒀다고, 세제는 당신이 쓰던 게 더 좋아서 가져다 뒀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차피 친정 엄마도 우리 집 오시면 이것저것 건드리시니까. 하지만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내 화장대 서랍이 열려 있고 침대 및 수납함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화장품들이 순서가 바뀌어 있었고 내가 아끼던 향수 뚜껑이 열린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신혼여행 사진 앨범이 거실 소파에 펼쳐져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분명 침실 책장 맨 위에 소중히 보관해뒀던 건데 말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내 통장 사본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날이었습니다. 분명 안방 서류함 깊숙이 넣어뒀던 건데. 게다가 통장 사본 옆에는 내 결혼 전 급여 명세서와 신용카드 내역서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아이 보험 서류 찾다가 실수로 꺼냈다며 태연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확인한 듯한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그럴 리 없다며 내가 예민한 거라고 했습니다. 육아로 지쳐서 오해하는 거라고, 엄마는 그냥 우리 도와주려고 이것저것 챙기시는 것뿐이라고, 엄마는 원래 꼼꼼한 성격이라 정리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말에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민감한 걸까 싶어서 출산 후 호르몬 변화로 예민해진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뒤지고 심지어 며느리 휴대폰까지 몰래 확인했다고.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며느리 친구들의 연락처까지 저장해뒀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우리 시어머니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열어본 앱 기록을 보니 내가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갤러리와 메신저가 열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인터넷 검색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마며느리 급여, 직장인 평균 저축액, 맞벌이 부부 생활비 같은 검색어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내가 검색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회사 미팅이 취소되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미리 연락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원래 시간에 맞춰 오시니까.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안방에서 나오고 있었고 손에는 내 옷들이 가득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옆 바닥에는 내 신발 상자들이 쏟아져 있었고 침대 위에는 내 속옷 서랍 앞물건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옷 깨는 김에 며느리 옷도 좀 정리해 주려고 했다고. 옷장이 너무 어질러져 있더라고. 그러면서 내 원피스를 들어 올리며 이건 좀 짧은 것 같다고, 애 엄마가 이런 옷을 입으면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그 옷은 결혼 전 친구들과 여행 갔을 때 입었던 내가 가장 좋아하던 추억이 담긴 옷이었습니다. 무릎 위로 5cm 정도 올라오는 지극히 평범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너무 꾸미고 다니는 것 같다고. 화장도 진하고 옷도 야하다고.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남편한테 소홀한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는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고 화장도 최소한만 하는 편이었습니다. 단지 출산 후 늘어난 체중을 줄이려고 운동하면서 조금 관리한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나의 영역을, 나의 사생활을, 나의 선택까지 모두 자신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입고, 어떻게 생활하고, 얼마를 벌고, 무엇을 생각하는지까지 모두 감시하고 관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오해하는 거라고, 심지어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이 온 게 아니냐며 상담을 받아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친정 엄마와 통화하다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선을 긋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며느리는 딸이 아니라고. 내 집에서마저 눈치 보지 말라고. 그리고 엄마는 충격적인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친정 엄마 친구분 중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며느리 우울증이 심해져서 직장까지 그만뒀다고. 그 며느리가 지금도 약을 먹으며 힘들게 지낸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내 정신 건강과 내 가정을 지키기로. 먼저 증거를 모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 일부러 점심시간에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을 때 시어머니는 또다시 안방에 계셨습니다. 이번엔 내 노트북을 켜고 계셨습니다.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에게 카메라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서랍을 뒤지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심지어 내 다이어리까지 읽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께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은 정말 감사하지만 앞으로는 안방과 개인 공간은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아이는 거실에서 봐주시면 충분하다고. 그리고 더 이상 내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아달라고. 처음엔 서운해하시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같은 말을 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며느리를 걱정해서 그런 건데 배은망덕하다고. 손주를 봐주는 것도 이제 안 하겠다고 일주일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불안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 돌봄은 친정엄마와 아이 돌보미 선생님의 도움으로 해결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며느리 입장을 이해한다고.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 테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알고 보니 시아버지도 아내의 그런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주 2회 오시지만 이제는 거실에서만 아이를 봐주십니다. 가끔 섭섭한 눈빛을 보내시지만 나도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집에서 편안할 권리는 나에게 있으니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 삶까지 내어줄 순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개체라는 걸 말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게 무례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시댁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아요.